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 이종효입니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을 놓고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청은 이 사업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촉매제로 작용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전체적인 새만금 개발 방향과 맞지 않고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영소 새만금 개발청 투자전략국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재용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인정 전북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현성 군산대 교수이자 군산발전포럼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 보시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3년 전 전라북도가 포기한 해상풍력 발전을 재추진합니다. 군산 비흥도와 야미도를 연결하는 새만금 4호 방조제. 이곳 방조제 안쪽 해상에 설치될 풍력 발전기는 28기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3 내지 3.5메가와트급으로 연간 6만 2천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풍력 발전기는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기자재를 조립할 공장은 인근 새만금 산업용지에 지을 계획입니다. 내년 4월쯤 시작해 오는 2018년 말까지 완공되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에는 총 4,4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이 가운데 30% 정도를 차지하는 하부 구조물 제작은 일감이 줄어든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에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직접 고용에는 500명, 간접 고용에는 6,000명에서 6,500명의 고용 효과가 있고요. 한 1,200억 규모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면 새만금 내부 매립에 필요한 준설토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의 이착륙 항로에 영향을 줘 새만금 공항 건설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3년 전 같은 사업이 이미 한 차례 좌절된 만큼 투자의 신뢰성 확보 논란도 계속 제기될 전망입니다. 네, 저희 취재기자가 제작한 제작물 보셨는데요. 사업 개요와 그다음에 또 기대 효과도 일부 소개가 된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우려되는 부분도 몇 가지 이렇게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다? 어 국장님께 좀 여쭤봐야겠는데요. 국장님, 조금 더 자세히 이 사업 개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어떤 사업인지 먼저 좀 설명을 듣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예, 먼저 이 판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단지는 해상풍력단지가 이 방조제 신시 야미지구의 상단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이쪽 지역을 예상을 했었는데 국방부나 이제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그 레이더 간섭 문제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5기를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28기로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총 4,400억을 투자해서 28기의 그 발전 해상 풍력 시설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그 새만금 산업단지에다가 한 10,000평 규모의 제조 조립 공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걸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고용 효과 한 500명, 그다음에 간접적인 고용 효과 이렇게 되고요. 특히 지역에 하부 구조물 제작 업체가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또 기타 그 건설 업체들이 참여하게 돼서 약 지역에 2,800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래 하고요. 앞으로 이제 이걸 기하로 해서 다른 그 제2, 제3의 그 해상 풍력 사업을 이런 새만금뿐만이 아니고 주변 지역까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예. 지금 국내 최대 규모 해상 풍력 발전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예. 그것과 조금 다른 위치, 그다음에 다른 규모인 것 같은데 규모는 오히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가 좀 더 큰 규모 아닌가요?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근데 예. 저희 거기가 서남 해안이 조금 더 크긴 합니다만 예.
그 규모는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지금 해상풍력 사업이 저희 이쪽 전라북도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라남도 지역에서 예. 지금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훨씬 그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최재형 국장님께 좀 하나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6일이죠. 그 사업투자 협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당초 전라북도 군산시 함께 서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불참했습니다. 네네.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해상풍력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맞고 또 이것은 신재생 에너지로서 많이 이제 육성돼야 될 산업은 분명합니다. 다만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호내에 무분별하게 풍력발전 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서는 것은 새만금 개발 방향에도 맞지가 않고 또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라든지 소득, 전북의 어떤 이익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입장에서 MOA에 참석하지 않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좀 이 사업을 놓고 논란의 지점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가령 새만금 마스터 플랜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논란도 좀 있고요. 매립토 확보에 차질을 빚지 않는가 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이 논란이 있고 어떤 부분이 진실인지를 좀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마스터 플랜에 이 새만금 해상 풍력 발전 단지는 애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전라북도 또 군산시 이런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그 어떤 내용인지. 우선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네. 새만금 마스터 플랜에 포함되어 있고요. 네. 제가 이 판넬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새만금 정책에도 부합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마스터 플랜 저기 123쪽에 보면 풍력 발전을 5메가와트급 175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뒤편에도 보면 저희가 해상풍력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되어 있고요. 예. 해상풍력 실증 단지를 먼저 조성해서 예. 이게 이제 실증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게 앞으로 투자 유치를 하도록 그래서 이 굉장히 그러고 해상풍력 클러스터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새만금 사업과도 굉장히 부합되는 사업이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라북도에서도 2009년에 현 부지에 대해서 부지 인근에 대해서 추진하다가 국방부가 반대해서 못했던 지역이거든요. 여기만큼 수심이 낮고 바람이 많고 해서 최적지가 없습니다. 또 여기 어업보상도 예. 해서 보통 이제 해상풍력 추진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어업보상이나 이런 그다음에 이제 국방 그 현안 문제 이런 예. 게 굉장히 어려운데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국방부하고도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어업보상 문제도 해결돼서 이 지역은 그동안 2009년서부터 전라북도도 추진을 하기를 원했었고 저희도 그 과정에 저희가 2013년서부터 다시 추진했지만 그 과정에 정말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넘어서 지금 단계에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어떻습니까? 최 국장님 네네. 답변을 좀 예.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MP상에 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사용 비율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 그 점을 이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새만금 해상풍력 단지가 위치할 예정지는 예. 방조제 바로 1km 바로 뒤쪽이고 신시 야미도 새로 그 캠핑장인 신시 야미도로 측면 보면 불과 500m 남짓한 구간에 들어서는 곳입니다. 그 면적 보면 대략 가로 5km, 세로 1km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MP상에는 그 내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새만금 전체 MP상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많이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 또 그것이 또한 바람직한 얘기인 건 분명합니다. 예. 최현성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입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방조제에서 바로 안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 같습니다. 아마 방조제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 또 이렇게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면 소리도 들릴 수 있는 위치 같은데요. 군산 시민들 그 입지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 새만금 방조제 건설하는 데만 19년 동안 2조 원 넘게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예. 많은 갯벌을 메웠고 어민들의 이 생계가 막막해지는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랬으면 이 새만금을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과연 이 지금 이렇게 방조제 메꾸어서 호수 담수호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지금 이렇게 이 해상풍력발전단지 만들려고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도민들이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고생한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저희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과연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줄 것이냐.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자체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논의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환영하고 당연히 우리 지역이 청정 에너지로 전력 공급하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요즘 진행되는 거 보면은 새만금과 군산 국가산업단지 일대가 마치 우리나라의 거대한 에너지 벨트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주민의 동의도 얻지 않고 발전 사업을 하면서 왜 주민 동의를 얻지 않고 이 발전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게? 예. 반드시 이게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저희들이 공청회 한번 하는 걸 들은 적이 없고 예. 사업 설명회를 들은 적도 없고 예. 주민들에게 사업 계획서를 열람하라고 저희가 요구받은 적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싶어서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인지 나쁜 사업인지 자체도 저희들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새만금과 군산국가산업단지에 끊임없이 발전소가 지어진다. 예.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군산에서 또 최인정 의원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최 의원님, 그 군산 시민 의견,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이제 이 새만금 해상풍력에 대한 접근성, 그다음에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여기 계신 세 분하고는 조금 틀린 시각인데요. 예. 저희 의회에도 또 우리 시민들도 조선업의 불황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군산시 경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경제가 침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자리를 통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 이제 젊은 가장 두 분이 자살을 선택을 하면서 협력업체를 하셨었거든요.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네.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해 갈등이나 이런 것이 다 떠나가지고 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선업의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네.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구적으로 자생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작년 6월 달부터 계속 부르짖었던 대체 산업입니다. 그러면 조선업의 협력업체들이 대체 산업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선택사항이 거의 없어요. 근데 마침 이 풍력이라는 부분들이 조선업에서 선박을 가공할 때에 그 철강업에 대한 밴딩이나 가공, 용접 등이 굉장히 거의 흡사합니다. 네. 그래서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물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네. 향후 누구나들 얘기를 합니다. 2, 3년 후에는 다시 조선업의 호황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2, 3년 동안 대기업들은 어떻게 버틸지는 모르지만 대기업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이 조선업의 협력업체들은 다 고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버틸 수 있는 대체 산업으로 풍력이 괜찮다. 라는 부분들의 업체들의 사장님들이 주장하는 것들이고요. 또 고용된 인력들도 역시 마찬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이 없으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전혀 다른 의견입니다. 저희가 군산에서 가장 아깝게 생각하는 게요. 현대중공업이 들어왔을 때에 현대중공업의 풍력 공장이 군산에 있었습니다. 네. 세계 풍력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현대중공업이 군산에 풍력 공장을 지었는데 전라북도에서 한 대도 못 팔았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아까 말한 2009년부터 검토됐던 지금 현재 건설하려고 하는 이 지역이 우선 검토 지역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전라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왜 안 되냐. 경제성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여기를 포기하고 대신에 무주 진안 장수의 산악지역을 선택했던 겁니다. 근데 그 산악지역에서는 산림청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은 사업이 무산되고 현대중공업은 풍력 사업 자체를 완전히 철수하고 풍력 사업에 손을 떼는 이런 지금 이제 지경에 이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타당성이 있으려면은 그 당시에 군산에서 풍력 산업을 빨리 일으켜서 지금 이 자리에다가 현대중공업의 발전기들을 설치해서 풍력 산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타당성 없다고 해서 현대중공업에서 직접 측정을 했는데도 타당성이 없어가지고 자기들도 철수를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서 지금 이게 외산 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외제 지금 저 풍력 발전이 가져오잖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조립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해상 토목공사예요. 해상 토목공사. 그리고 이 타워 세우는 거. 이 타워 세우는 거 정도의
조선업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용접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좀 참여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속 사업이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풍력 발전기 28대 세우면 그 시간 동안에 잠깐 용접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대체 사업이 됩니까? 자, 그 부분 말씀을 제가 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자, 아까 판매를 한 대도 못했다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은 수요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부분은 수요처가 28개의 해상풍력을 지금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것을 네. 군산에 있는 협력 업체들이 담당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상부 구조물을 국내 기술력으로 완벽하게 어떤 효율성에서 최고이냐 자신할 수 없습니다. 네. 대신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하부 구조물들은 군산업체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400억 중에 지금 예상되는 금액만 늘어날 수도 있지만 500억 가량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협력업체들을 배불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고사 직전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서남해안권의 해상풍력도 4,400억이지만 그 이후로도 조 단위로 나가는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새만금 내에 환경을 해치는 일이 아니라면은 미래의 구상도를 해치는 일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새만금 내부에 뭐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산단이 그렇듯이 중진 산업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력 에너지를 소화할 수 있는 발전소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아오를 예를 들어서 고압 철탑이 들어가고 군산도 군산공단 산단 내 전력을 소화해내지 못해서 철탑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석탄 발전이에요. 그거보다는 해상풍력이 훨씬 친환경적이고 효율도 좋다라는 것이 분명히 정평이 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교수님의 의견을 반박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만큼 군산 시민들이 지금 갈급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 역할을 하고 싶은데 전북도가 여기에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까 뭐 MP 말씀하셨죠. MP에 세부적으로 그게 몇 평이고 몇 킬로고 몇 기고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대부분 비효율상의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하나 보여드린다면요. 이게 지금 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한 거예요. 국제액사연구기관입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듯이도 나와 있고 군산 해상풍력 단지를 만들게 조성을 하겠다. 2012부터 16년도까지 네. 나와 있습니다. 조금 패널을 좀 예, 좋습니다. 예. 나와 있어요. 예. 분명히 언급이 예. 돼 있고요. 지금 논의가 자연스럽게 마스터 플랜 얘기하다가 입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효과로 들어왔습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MOA요. 지난 6일 체결된 MOA 합의각서를 보면 옥장님 그 고용 효과가 500명 정도 돼 있고요. 직접 고용 효과. 예. 투자 금액이 4,400억 원.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 조금 설명 듣고 또 논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고용 효과가 이제 건설이나 또 예. 제조 조립 과정 등등해서 한 500명 정도가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건 직접 추산한 게 아니고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기초해서 추산한 거고요. 그다음에 간접 연간 산업에 대한 고용 효과가 건설 단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 단계에서 500명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한 6,000명 정도 된다는 게 이제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 단계에서는 저희가 요거는 이제 조금 육상 풍력하고는 좀 달라서요. 조금 해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한 30명 정도는 상시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다만 저희가 또 이제 부가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관광 효과입니다. 예. 관광 효과가 제가 좀 준비했는데 관광 효과가 이게 영국의 라운드원이라는 지역입니다. 네. 저희가 그 배를 타고 해상 풍력을 이렇게 관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전용 유람섬을 통해서 이 해상 풍력 시설을 관람한다든지 또 저희가 이제 전망대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관광 효과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또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것도 저희도 새만금도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다 이제 해상풍력 안전 인증센터를 좀 유치하는 걸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해상풍력 기술은 굉장히 그 고난이도의 훈련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기술 인력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먼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게 이제 저희는 아직 그 해상풍력 안전 인증센터가 없는데 이걸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유치를 한다면 저희가
여기서 또 많은 교육 훈련도 시킬 수 있고요. 많은 인원들도 고용할 수. 제가 봐서는 그건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 이상의 효과, 예. 관광 효과해서. 예. 그래서 예. 저희는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제2, 제3의 해상풍력, 아까도 부안 쪽에도 있고요. 또 네. 전라남도 쪽에서도 지금 전라남도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청에서 나서고 있는데 예. 그런 걸 저희가 제조 공장을 먼저 선점을 한다면 예. 그런 또 고용 효과, 저희가 이걸 단지 저희가 이 해상풍력 시설을 설치하는 데 끝났다면 저희가 예. 이걸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아까 최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군산 지역이 굉장히 어렵고 이 새만금 지역의 이 산업단지가 한 2천만 평대입니다. 예. 2천만 평인데 울산 산업단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400만 평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이런 저희가 정말 적극적인 노력들, 정말 그 뼈를 깎는 노력이 없으면 이거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예. 마음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예,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직접 고용 효과 설명해 주셨고요. 다만 아까 최 교수님께서 직접 고용 효과에 대해서는 좀 반박하신 내용이 있는데 예, 다시 한번 좀. 예. 그 지금 현재 바로 인근 지역에 예. 지금 그 현대중공업 바로 앞에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 최초의 풍력 발전 단지가 있습니다. 10기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명도 근무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예. 알고 계시죠? 한 명도 근무 안 한다는 거. 10기가 있는데. 예. 이게 우리가 지금 건설 단계에서 인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건설이 끝나고 나면은 운영 인력은 필요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왜 풍력과 신생 태양광 산업이 좋으냐? 이게 장점이에요. 이 인력을 안 쓰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많은 이익이 남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에요. 네. 이게 인력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리고 아까 신재생 에너지 단지가 마스터 플랜에 신재생 에너지 단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그 신재생 에너지 단지에 투자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거 투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지 않습니까? 예.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마스터 플랜을 그렇게 함부로 변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스터 플랜은 많은 전문가들과 도민들의 수차의 공청회를 거쳐서 완성이 된 건데 지금 와가지고서 기업 입주 안 하니까 마스터 플랜의 부지는 이거 마음대로 바꾸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뭐 관광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관광단지의 효과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공장 바로 옆이에요. 그리고 공항 바로 옆이에요. 네. 이게 지금 영국이나 북유럽에서의 이 풍력 단지는 어디냐면 먼 바다입니다. 풍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얕은 바다하고 먼 바다가 있습니다. 먼 바다는 관광용지가 돼요. 이 지금 얕은 바다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육상이에요. 육상이지만 우리가 되게 전문용어로 호수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설치를 해도 용어를 해상풍력이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해상이 아니고 사실은 호수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관광단지가 된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고요. 근데 다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사실과 다른 얘기가 있어서 예. 그렇죠. 제가 그 외국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네덜란드 풍력단지 사례인데요. 이 보시면 바로 항구 옆에 있습니다. 그 지금 뭐 저기 아까 저기 아마 제가 다른 사례 봐요. 이 사례 이제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 굉장히 팜 단지라 그래서 네. 굉장히 그 큰 그 해상풍력 뭐 수백 기를 갖다 놨죠. 이렇게 하는 사례도 있고요. 이런 도심에 뭐 군산하고 비슷하죠. 네. 도심에 이렇게 하는 사례도 많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 그러니까 먼 바다도 예. 있고 가까운 예. 바다도 있고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아까 그 삼성의 신재생 에너지 마스터 플랜 그 지역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삼성이 투자할 걸 대비해서 그 지역을 예정해 놨던 거고요. 그 신재생 에너지가 저희가 마스터 플랜에 보면 전체 15%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그 새만금 지역에서 필요한 발전 생산량의 15%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물론 태양광이나 해상풍력도 다른 시설들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지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유지관리 인력도 전혀 필요 없다 그랬는데 지금 그 강원도 고성군에 육상풍력이 있죠. 거기는 육상풍력은 좀 더 관리하기 쉽습니다. 거기도 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와 11명 네. 했는데 이 해상풍력은 더 이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곳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측면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추가로 하실 말씀 예, 있습니까? 제가 좀 하나 질문을 우선 드리고 싶은데 예. 우리 이제 요걸 한 이제 제조 단계에서 우리 지역 조선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얘기를 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데 혹시 이것이 되게 되면 우리 그 조선 관련 업체 몇 개의 업체가 이런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어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투자 금액은 일단 4,40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4,400억인데 하부 구조물 지역업체에 그러니까 배정되는 것은 1,000억 원 이상으로 1,200억 정도 예,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2기업, 제2중공업이 지금 조선소 협력업체거든요. 예. 그런 업체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그 공정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투자 단계에서부터 이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네. 다만 그게 전적인 대안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지금 군산의 경기가 조선 경기가 워낙 어려우니 예. 이 사람들은 하나의 가뭄 속의 단비 역할은 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또 하나 다른 사례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말매의 눈물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네. 예. 아실 겁니다. 여기가 예. 조선 도시였습니다. 스웨덴의 예. 조선 도시였는데 2003년에 조선 경기가 침체되면서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하면서 이 크레인을 커다란 타워 크레인을 그 1달러에 우리 현대중공업에 팔게 됩니다. 팔게 되고 그래서 말매의 눈물이고 그때 이 사람들이 이 말매 도시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걸 팔리게 되면서 굉장히 그 실망감을 갖게 됐는데 네. 그 당시에 27,000명이 실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시가 다시 이제 요새 부활이 됐는데 크게 부활한 게 그 도시 재생을 새로 적극적으로 했고요. 근데 특히 이제 탄소 제로 정책을 해서 네. 태양광이나 그다음에 풍력 발전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인구가 27만에서 27만이면 우리 군산시와 비슷하지 네. 않습니까? 30만으로 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해상풍력 말매시에 설치된 해상풍력 단지인데 저는 뭐 해상풍력을 통해서 군산시가 경기가 산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게 하나의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노력들이 겹쳐져 많이 이루어져야지 네. 군산시 경기도 살고 또 새만금도 하나하나 채워지지 계속 우리가 거대 담론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아까 제가 2천만 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울산 저기 어디죠? 군장 산업단지가 680만 평입니다. 예. 그거에 거의 3배 되는 면적이 지금 거의 텅 비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합의각서 MOA의 어떤 컨소시엄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 또 그 컨소시엄 업체가 지금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조금 이따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나온 김에 이 이야기를 좀 한번 더 하고 이 이야기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CNPV사가 있습니다. 새만금에 작년에 아마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완료된 중국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CNPV사 논의를 조금 해봤으면 하는데요. 네. 문제는 이 CNPV사가 태양광 발전소만 건설하고 추후에 연이어서 건설하기로 했던 태양광 관련 제조 설비 공장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요 이야기를 조금 해야. 예. 저는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네. 도민 누구든지 마찬가지 생각일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 발전하자는 이 원론적인 얘기에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네. 다만 이게 또 더더욱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자라고 하는 것도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일찍부터 추진해서 지금 그게 어디에 집적하기로 했었냐면 부안 쪽에 집적하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다시 또 이제 군산 쪽이 이제 산업단지다 보니까 산업시설은 군산 쪽으로 하자. 이게 이제 저는 괜찮은 구도라고 봐요, 이게. 보는데 그럴 때 이제 CNPV라고 하는 태양광 업체가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만금에 오지 않습니까? 5만 평, 저는 가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5만 평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 정말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래 이게 들어올 때는 우리가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지만은 그래도 우선 실정단지를 만들고 바로 그 실정단지 옆에 생산시설을 갖추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됐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 계속 울고 먹었던 게 뭐냐면 한중 경제협력단지.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예. 그게 흐지부지 되면서 느닷없이 갑자기 새만금이 발전단지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 절차에서
저는 도에도 저는 마찬가지로 여쭙고 싶고 새만금 개발청에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새만금 발전 계획을 변경하면서 도민들하고 수차례 좀 협의하고 의논하고 사업 설명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CMPV사와 같은 전철을 또 밟지 않느냐. 예. 또 유사한 사례가 뭐 있었냐면은 우리가 그 윙십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 이제 뭐 위거선을 가지고서 부산에 뭐 세계적인 조선사를 만든다라고 하다 결국 자초해가지고 도에서도 투자하고 시에서 투자했지 않습니까? 회수도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이런 사업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은 이걸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사업 계획을 분명하게 좀 밝혀주라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풍력을 하기로 하면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풍향, 풍속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대개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볼 때 2년 정도를 풍향, 풍속을 조사를 합니다. 제가 2008년도에 새만금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군산대학교에서 새만금 일대를 전부 1년 동안 답사를 다 하고 지금 횡경도에 가면은 해상풍력을 관측하기 위한 관측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수차례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저희들이 이 내부도 다 당연히 검토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내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라고 해서 이게 유보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기술이 이제 발전해서 여기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좋은 일이에요. 그 자체는 제가 뭐라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랬으면 지금 과연 이 사업에서 가장 타당성을 얻어야 될 것이 이제 풍력을 조사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조사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예, 그 CNPB사 이야기를 좀 이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 교수님은 5만 평에 사람 한 명이 없다. 이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그 부분에 대한 실제 어떤가 이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CMPB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이제 제조 시설하고 예. 그다음에 태양광 시설이 같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먼저 1단계로 274억인가요? 먼저 예.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발전 예. 시설만. 예.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발전 시설만 태양광 시설만 오는 건 원치 않았고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협상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시설을 오지 않으면 너는 예. 발전 시설 투자를 허용하지 않겠다. 저희가 예. 그런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예.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만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 CMPB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 풍향 풍속 조사에 대해서는 잘 아시면 말씀하신 대로 군산대학교에서 약 1년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 대해서는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은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서 지금 이번에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측자 부분 제가 한 말씀 예, 드릴게요. 그 CNPB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네. 풍향풍속 이야기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국장님 CNPB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죠. 이제 CMPV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 설치하려고 하는 과연 이것이 해상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하여튼 간에 새만금 방조제 안쪽 호 내에 풍력발전 단지를 설치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다른 우리가 얘기하는 신재생에너지와 달리 이거는 단순하게 전력을 생산해서 그 투자자가 돈을 빼가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저희가 없어서 우리 최희정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서남해안 풍력이라든지 나머지 것들은 다 R&D를 하고 그걸 실증해서 상용화시키고 제조시설을 육성하자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방향과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업의 내용이 바로 이 CMPV 내용이겠고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내측에다가 만들고자 하는 풍력단지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CNPB는 발전을 통해서 수익만 걷어가겠다라는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말씀인가요? CMPV는 당연히 그렇죠.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조제 안쪽에 이 호내의 풍력발전 단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물론 설치 과정상에서 조립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었습니다. 예. CMPV도 예. 저희 지역에 조립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팽팽히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하실 말씀? 제가 추가로 예, 최 의원님 한 말씀드릴게요. 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만금 내부의 무분별한 발전소의 설립이라든지 또 그것이 풍력이라 하더라도 향후 계획에 무언가 방해가 될 수 있는 문제라면 반대해요, 저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 전력들이 분명히 전력원들이 있으면 그것이 석탄이나 고압의 철탑보다는 더 향후에 최선의 방법들을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최은성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R&D나 제조하고 연계가 되면 더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새만금 내측이 아니라 먼바다 쪽에 해상풍력 관측탑을 세워서 여기에 해상의 풍력들의 자원이 정말 효율적이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올해 추경 때 세워서 약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산대하고 협력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 입지 이야기로 조금 저희가 하지 못하고 지금 건너온 측면이 있어서요. 입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풍력 이야기 하셨습니다. 최 교수님도 풍향이나 풍속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새만금 지금 내측 호수이기 때문에 새만금 매립 방식이 준설 뒤 그 모래를 가지고 지금 매립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발전기가 28기, 30기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내부 매립 공사가 순조롭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 국장님 먼저 말씀 듣고 그다음에 또 어 국장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의 내부 개발, 즉 땅을 만드는 그 흙은 예.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호내의 모래를 준설토를 퍼 올려서 매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양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새만금 용지의 90%의 흙은 이 호내의 준설토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국제협력 용지라든지 생태환경 용지라든지 아직도 새만금 산업단지도 추가 건설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농림수산식품부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새만금 내부 개발이 아직도 시작점에 있는 이 시점에서 네. 여러 가지 방해의 위험성이 있고 안전의 위험성이 있는데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 강했고 그걸 근거로 사실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올 10월 20일까지 반대를 해왔던 겁니다. 네. 어 국장님, 농림수산식품부가 최종적으로는 동의를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 도면으로 설명드리죠. 예. 판넬로요. 네.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해상풍력 발전 시설이 여기 설치되는데요. 네. 아까 이제 소음 문제도 얘기하셨지만 해상풍력 시설은 소음 영향권이 한 200m 정도 된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조제로부터 한 1km 되겠고 네. 신시 야미지구로부터 500m 되기 때문에 소음 영향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그 민감한 부서가 농어촌공사하고 국방부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농어촌공사가 그 산업단지나 이 매립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지역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바다로 관리하는 지역이고 그 지역까지는 뭐 준설 영향이 없을 거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설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아주 정말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예, 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설득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 내부 준설 뒤 매립에 차질이 없겠냐는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는 그 지역까지는 예.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경제성 분석에 대한 것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래야만 나중에 어떤 피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타당성 분석이 과연 정말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기관에서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질문을 그냥 한번 해보고 싶고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새만금 해상풍력 주식회사 즉 MOU의 당사자와 이 군산대학교 그 용역기관 간에는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 경제성 분석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약식에도 많은 펀딩에 관련된 업체라든지 것들이 참여하지 못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토론이 좀 이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군산대학교가 예. 2년간 이제 했고요.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예.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된다면 민간들은 그 이제 한정 KPS나 미래에셋대우 등등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요. 네. 이 경제성 분석 군산대학교가 한 용역에 대해서 자기네 또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이게 경제성이 안 나온다면 그 손실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네. 그 사업 펀딩한 시행자가 입게 되는 거죠. 있겠죠. 그리고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 이 지역은 수심이 낮고 바람이 그래도 또 꽤 많고 해서 이 해상풍력하기는 좋은 장소다. 상당히 우수한 장소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이런 국장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새만금 해상풍력 주식회사 이 대표 MOU 당사자와 이 군산대학교의 이 타당성 용역을 한 그 기관과는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예. 조금 더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를 좀 예.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인허가권이 개발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최 교수님도 또 최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사업 추진이 3년 전부터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개발청이 독자적으로 인허가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허가 과정에 관련 자치단체, 관련 기관과의 협의 과정이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그게 왜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찬반으로 불거지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도민들이 좀 알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말씀드린 대로 그 처음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네. 직원들이 현대, 대우, 삼성, 중공업들 다 찾아갔고요. 공개 설명회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한정 KPS하고 미래에셋대우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해준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역업체까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오게 돼서 저희는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처음 출발이고요. 다만 해상풍력 사업은 여러 가지 이제 스테이크홀더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방부도 있고 환경부도 있고 농어촌공사도 있고 또 이제 전라북도도 있고 군산시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제일 큰 반대를 했던 분들이 이제 국방부였고요. 또 이제 그 농어촌공사도 반대를 많이 했었고요. 아까 매립 문제 때문에 네. 그 과정을 이제 넘는 과정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그 동안에 전라북도하고도 많은 협의를 해왔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 최종적으로 12월 말에 저희 정부 새만금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서 보고를 했고요. 그때도 전라북도는 공식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이 네. 사업에 대해서. 예.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반대를 하시니까 저희가 예. 조금 곤혹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예. 최 국장님 어떻습니까? 협의 과정이 좀 있었고 조금 과거에는 긍정적인 입장이었나요? 이번에 맺은 MOU가 2차 MOU입니다. 예. 지난 1년 반 전에도 동일한 기관과 동일한 MOU가 맺어졌습니다. 그때도 전라북도는 반대하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자리에 해상풍력발전단지가 풍력단지가 들어서는 적정하지 않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지난 5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이 점사용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게 인허가 기관도 아니고 권한은 없지만 저희 지역에도 이 해상풍력이 들어설 위치에 대한 점사용 관련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때의 그 문서에 대한 답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건 여러 가지 검토할 점이 많다. 준설의 문제, 경관의 문제, 소음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서의 내용은 분명히 굉장히 공손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면 다 압니다. 그 멘트들이, 그 말들이 어떤 반대를 의미하는 것인지 찬성을 의미하는지를 알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사업은 전라북도의 입장과 관련없이 MOU는 체결될 거고 사업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상에서 저희는 지역업 그렇게 해밖에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나마라도 그냥 지역업체를 조금 배려해달라고 하는 입장이었지 이 풍력발전단지를 근본적으로 찬성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나눠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국장님 그 이번에 해상풍력발전단지 말고도요. 예, 이전에 그 CNPB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그 태양광업체 투자 유치할 때도 전라북도나 군산시는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게 그 과연 전라북도가 동의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요? 글쎄요. 근데 저희하고 약간 입장이 다른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새만금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올라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아까 우리 최 의원님께서도 그걸 보여주시긴 했지만 예. 정식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분적으로 반대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 전반적으로는 동의를 하셨다는 전라북도에서도 공식적으로 동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MOU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MOU에 참여하지 않으셨다 그랬는데 사실 그때 군산시는 참여했고요. 전라북도는 공교롭게 그때 부지사님이 원래 참여하시로 돼 있었는데 외국 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오전에 MOU 체결식을 했는데 이분이 오후에 도착을 하시면서 오후에 MOU 거기에 오시긴 하셨는데 그래서 그 사인식에 참여를 못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사는 있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라북도도 아주 뭐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크게 예. 그런 입장은 아니었고 아까 말씀 공식적인 반대 의견이 컸던 데는 국방부하고 농어촌 공사 저희가 아주 그 산을 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다만 지금 군산에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최 교수님하고 최 의원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군산 쪽 입장도 두 분이 지금 서로 다릅니다. 한 분은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쪽이고요. 최 의원님은 지역 경제 급박성, 절박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두 분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먼저 좀. 저는 지금 최 의원님 말씀 근본적으로 군산이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런 심정에 군산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도정에 참여하고 계시는 의원께서는 당연히 이 지역의 어려운 살림살이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되시니까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 자체가 나쁜 사업이 아니잖아요.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래지향적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이 새만금 개발청에서 올 초에 발표한 거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특구를 만들겠다. 이런 또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이런 걸 집적화시키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이렇게 발표하시기 전에 좀 충분하게 전문기관들하고 또 좀 연구를 하고 좀 시민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었으면은 굉장히 참 내용이 훨씬 더 알차고 좋았을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 하나가 잘 안 되면 네. 또 한 건 꺼내서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아쉽지 않냐. 작년에 사실은 지금 어국장님께 저희 군산 또 시민들 중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애써서 하셨는데 LG에서 23만 평에 3,800억을 투자해서 스마트팜과 내지는 고거의 연구시설, 생산시설을 갖추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또 반면에 전라북도에서 반대를 했어요. 또. 이게 개발청에서는 강력하게 하시고 싶어 했어요. 네.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시민들하고 좀 얘기를 많이 했으면은, 우리 시민들은 다 바랬는데, 이 관하고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 그냥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번 건은 또 시민들하고 얘기를 않고, 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여기 또 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좀 못 받으시고, 이래서 저희들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예. 좀 개발청에서 우리 지역 문제에는 특히 이게 발전 사업은요, 우리가 새만금 송전탑 때문에 몇 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발전 사업은 주민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꼭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 의원님, 전라북도나 군산시는 어찌 보면 개발청 주도의 개발 사업에 조금 소극적인 협의 권한이 있는 것 같고요. 최 교수님 말씀대로 지역 주민의 의견, 지역 주민이 좀 알아야 될 권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새만금 내부의 어떤 계획성 있는 미래 비전 제시 그리고 그것을 해하는 발전소의 사업들에 대한 반대 이런 것들은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또 새만금 개발청이 아무리 국책 사업이지만은 전라북도와 또 가장 인접해 있는 군산 김제 부안의 시군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이
그리고 시민들이, 도민들이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지 이것의 갈등의 양상을 계속 번박하게 된다면 아마 모두 다 손해를 보는 결과를 낼 것이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군산 시민의 경제에 관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은 사실 이 폭력에 대한 하부 구조물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생력 부분인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준설과 경관과 소음진동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를 삼았지만 준설은 군산항의 내부의 준설도로 상당량 지금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만금 내부 계획이 준설도가 필요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경관은 이것을 관광과 연계를 시키는 부분으로 다시 전략적으로 꾸며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동은 현재 나온 기술 중에 국내 기술은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국외 기술은 이상이 없다라는 결론을 나오고 있는 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생력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부 구조물만 만들고 거기서 일이 끝난다면 의미가 없죠. 하지만 이분들에게 조선업이 있어요. 근데 그 조선업이 대기업에 목매는 조선업이 아니라 산자부에서 지역 특화 사업으로 과학 공모를 했었는데 군산대학교입니다. 군산대학교에서 이 군산대학교 군산해양연구원이죠. 15년부터 3년까지 프로젝트를 땄는데 총 23억 원짜리입니다. 뭐냐, 요트를 소형화하는 사업이거든요. 3천만 원 정도면 요트를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합니다. 이 안에는 또 전북도가 추구하는 탄소 코팅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것들이 완성이 되게 되면 그 풍력과 관광을 연계하면서 자체의 지역 업체들이 소형화된 요트들을 생산을 해내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가 대기업에 목매지 않아도 이 요트에 대한 수요로서 자생력을 갖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군산대학교와 지역에 있는 대학교와 연계해서 R&D 사업을 그리고 그걸 또 제조 기반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금부터 미리 안 된다라고 해서 시작하지 말고 될 수 있고 되게 하고 또 그것이 전체적인 미끄럼에 저해되지 않는 방안에서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 솔루션들을 계속 구해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또 전라북도 역할이고 새만금 개발청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종적으로요. 두 기관 간의 이견과 갈등 문제를 최 의원님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국장님, 그 비단 이번 해상 풍력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그 신재생 에너지 단지 전반의 문제,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소 투자 유치 문제 때도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해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라북도는 협의 권한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우선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갈등이 발생하는 건 어느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잘 슬기롭게 해결하느냐 이거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정부 내에서 이제 기관 간에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기관 간에 싸우는 건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게 더 발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요. 다만 기관 간에 싸울 때는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이제 뭐 논리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이거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이미 확정이 된 사안이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니까 저희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드린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저희는 이제 그 전라북도하고 한 배를 탔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리고 또 지역하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지역하고 더 많은 대화, 협력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최지용 국장님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CNPB 문제, 남부기축 지역업체 참여의 문제, 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단지 조성의 문제, 석탄재 매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새만금청과 전라북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는 새만금이 국책 사업이지만 철저하게 도민의 이익의 입장에서 바라봐주고 또 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의 이익이 되는 차원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이익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어떤 중앙정부에 대한 어떤 뭐 이견이라고 하거나 반론이라고 하나 보시지 마시고 충분히 좀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책상 위에서의 어떤 경제적 타당성, 법적 허용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 지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좀 종합적 고려를 함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에
두 기관 간의 이제 갈등 이야기를 여쭤본 이유도 최종적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양측에서 하시고 갈등의 고를 좀 좁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여쭤봤던 거고요. 시간이 거의 저희 토론 시간이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분씩 이제 마무리 말씀 듣고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의원님부터 오늘 토론 어떠셨는지 좀 말씀 오늘 부탁드립니다. 참 이렇게 두 기관과 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나와서 같이 토론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뜻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기관의 갈등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고 이견차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들이 지역의 이익을 회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 혹은 이견 때문에 독선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은 결국 전북 도민의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우리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 간의 협력과 협의의 문제, 아까도 의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로서 전북 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들을 정말 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예. 최현성 교수님 오늘 토론 어떠셨어요? 예, 오늘 그래도 저희가 도민들이 궁금해했던 많은 사항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생에너지 사업이라고 하는 자체는 저희가 피해갈 수 없는 거고 또 전라북도에서 추진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노출되는 것은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이번 풍력 사업 이것이 좀 잘 그 여러 가지 기관들 또는 시민 목소리를 좀 받아서 성화돼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을 지금 와서 백지화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원한대로 추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천천히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건 해볼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 기관이 조금 시민 목소리를 받아서 충실하게 사업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재형 국장님 오늘 토론 어떠셨습니까? 예, 저희 조선업체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걸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와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해상풍력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지금 논의되는 것처럼 방조제 안쪽에다가 대규모의 풍력발전 단지를 통해서 도와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뭐 그 서남해 해상풍력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발전적인 해상풍력을 놓고 지역업체의 참여라든지 발전을 함께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엄영수 국장님 어떠셨습니까? 예, 오늘 뭐 토론 아주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 새만금 개발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희 전라북도나 새만금 개발청이나 또 전라북도민 다 아주 기본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아시면 이 새만금 개발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꿈, 희망만 비전만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정말 냉정한 그 머리, 냉정한 가슴을 그리고 그 냉정한 가슴을 가지지 않고 그다음에 정말 포용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해상풍력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만금청 혼자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전라북도나 또 중앙행정기관 또 언론도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새만금청이 또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따끔하게 충고를 해주셨는데 또 열린 마음으로 또 도와주실 건 과감히 도와주시고 또 지원해 주실 건 과감히 지원해 주시고 그래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저희가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래 도와주시면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 또 도민들하고 또 군산 시민들하고도 적절히 대화해서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에서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찬반 논란에 대해서 토론해봤습니다. 새만금 개발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삼성의 MOU 파기에서 보듯이 투자 협약을 한 기업들도 잇따라 투자를 접고 있습니다. 새만금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기업이나 유치하고 집어넣는다면 동북아의 두바이는커녕 지역 경제에 도움도 안 되는 삼류 산업단지로 또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두 기관이 앞으로라도 이런 소통과 토론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또 속도 있는 새만금 개발에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패널 여러분, 감사합니다.